어느 주말 점심. 아유, 회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어르신이 회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무례를 저질렀죠. 아무것도 모르고 참. 기분 많이 상하셨겠지만 제발 무마시킬 기회를 주세요. 힘겹게 낳은 귀한 아들이라 애지중지하다 보니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신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애들이 서로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려는데 어른인 저희 때문에 앞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식사 마저 하시면서 못다한 얘기 좀 나누시는 게 어떠세요? 예? 이건 넣으세요.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바지가랑이 묻들면 뭐가 달라진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럴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그쪽하고는 단 한시도 엮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인사하고 밥 먹는 내내 아주 그냥 눈을 위아래로 내리깔면서 뚱한 표정으로 돈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언제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국밥집 초대 회장이라는 얘기 듣자마자 이렇게 버선발로 달아 나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난 이 자리에 회장도 뭣도 아닌 그저 희정이 할머니로서 나왔으니까 회장님은 다른 데 가서 자주세요. 난 희정이한테 옛날부터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과는 겸상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사람이라 그쪽이랑 가족이 되는 꼴을 죽어도 보질 못하겠습니다. 우리 혜정이는 누구 밑에서 자랐던 똑같은 혜정인데 저 그런 늙은 할머니가 키운 거랑 회장 할머니가 키운 게 뭐가 다르다고 이리 태세전환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런 정신머리 갖고 있는 시어머니 밑에 들어간다는 손녀를 어떤 할머니가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럴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이미 끝난 인연 여기서 그만하는 걸로 합시다. 아유, 아닙니다, 회장님. 아니, 혜정이 할머님,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아서 그런 신뢰를 범했던 거지. 원래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저희 아들만 귀하게 생각했던 탓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뿐, 전 처음부터 회장이 마음에 들어 했어요. 병원에서 같이 펠로우 과정을 밟고 있으니 서로 도우면서 이해도 많이 해줄 텐데 싫어할 이유가 뭐겠냐고요.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 그냥 자식을 둔 엄마로서 내 아들이 조금 더 잘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길 바라는 작은 투정이었을 뿐이지 절대로 진심은 아니었으니까 제발 단칼에 거절만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다시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님 앞에서 범했던 그 무례한 만큼 앞으로 살면서 희정이한테 시어머니가 아닌 진짜 엄마처럼 더 잘해줄게요. 그러니 제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을 그쪽이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쪽만 아들이 있는 줄 아세요? 나 또한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커서 지 짝을 만나 결혼하고 우리 희정이까지 태어나지만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들 가진 유세를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내 자식 택해준 며느리 또한 그 누구보다 잘나고 좋은 여자를 생각하며 귀하게 대해주는 게 참된 부모이자 어른이 보여야 될 모습인데 그쪽은 하늘날마다 참 귀한 아들 내재우기 바쁘네요. 엄마가 자기랑 결혼할 여자와 그 할머니 앞에서 망설임 없이 막말을 내뱉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놈도 내 귀한 손녀 짝으로 어림도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나 좀 그만 붙들어 놓고 그쪽은 그쪽 입맛에 맞는 며느리 찾아요. 말릴 자신이 없으면 이럴 자리 만들지나 말든가 아니면 엄마 입단속을 철저하게 해놓고 데리고 나오든가. 이도 저도 아니겠지 엄마 말에 옴살달싹을 못하는 한심한 놈이라니. 어디 빙고 같은 놈을 희정이 앞에 갖다 붙여놓고 유세를 부려? 하긴 엄마가 이 모양이니 듣지 않아도 될 요까지 아들이 다 들어 처먹고 있지. 엄마 입방정으로 아들 결혼 없고 얼마나 잘 사는지 어디 지켜나 봅시다. 아유 회장님. 아니 희정 할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제가 앞으로 제 아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 정말 아들 결혼 없고 인생 망치는 엄마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노여움 푸시고 저랑 제 아들에게 기회 주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무릎이라도 꿇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노여움 푸시고 저랑 제 아들한테 기회 주실 수 있는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싹싹 빌면 이 사람이 정말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사람이 이 정도로 거절을 밝혔으면 적당히 할 줄도 알아야지. 어린애 마냥 땡깡 부리면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결혼 반대는 저만 할 줄 아는가? 하나부터 10가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비아냥거릴 땐 언제고 내가 반대하겠다니까. 아, 불사. 내 앞에서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막말을 내뱉는데 혜정이한테는 얼마나 심하게 있을지 안 봐도 뻔하지. 나 우리 혜정이가 부모 없이 부자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른다는 소리 들을까봐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도 일부러 해주지도 않고 항상 겸손하면서 돈에 대한 소중함 일깨워주며 키웠는데 다 무너져가는 건물 한 켠에 다달이 월세 내며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저 그런 병원 하나 운영하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남들을 깔보고 무시해? 온전한 부모 밑에서 자랄 때도 그런 모습 보고 자랐으면 똑같은 사람 되기 십상이지. 암만 형식적인 상견례라 해도 남자 쪽 아버지가 자리 하나 하지 않았던 게 말이나 돼. 얼마나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봤으면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단 핑계가 가장 기나하냐고. 늙은 할머니 집에서 자랐으니 이 정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사람 잘못 봤어. 자식이 어릴 때야 부모가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닐 수 있겠지만 30대가 훌쩍 넘은 다 큰 자식 본인 입맛대로 쥐락펴락할 수 없단 걸 왜 몰라. 자식의 결정과 생각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지 못할 망정 결혼까지 본인이 원하는 여자랑 시키려고 드니 사달이 나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으라고. 암만 생각해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존중도 없는 사람들한테 귀한 내 손주 내어줄 수 없으니까 그쪽 아들은 알아서 단념시키고 우린 더 이상 말도 섞지 맙시다. 애들이야 같은 병원에서 일하니 얼굴 마주치는 것쯤이 어쩔 수 없겠지만 딱 그 정도로 거리 지키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알죠? 무릎 꿇고 사과하려면 내가 아니라 아들한테 해야지. 어디 한번 아들한테 원망하는 소리 들으면서 결혼 망쳤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봐.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아무리 반성해도 아들 가슴에 박은 못은 죽을 때까지 빠지지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누가 보자고. 14년 전 겨울. 짜잔! 나 대학교 합격했어.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떡하니 붙었다고. 시험을 붙는다 하더라도 등록금 걱정돼서 입학하기 전까지 알바라도 해야 되나 걱정했었는데 전액 장학금이라니. 할머니가 지금까지 나 키워준 것도 고맙고 미안한데 등록금 부담금까지 주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진짜 열심히 공부하기 잘했다. 할머니, 이거 설마 꿈 아니겠지? 아유, 세상에 우리 똥강아지. 어릴 때부터 의사 되겠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더니 진짜로 의사 선생님이 되겠네. 다른 애들처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라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무리 내가 사랑을 주며 키운다 하더라도 부족할 테니 할머니는 우리 예정이가 외로움 느끼지 않고 아픈 곳 없이 늘 웃으면서 밝게 컸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렇게 학원 한번 다니질 않고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대학교를 가다니. 아유, 나도 이렇게 대견하고 기특한데 네 부모님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리고 아직 할머니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알바는 무슨 알바야. 지금까지 책상 앞에서만 앉아있었으니까 입학하기 전까진 희정이도 놀면서 좀 쉬어야지.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서를 들고 왔는데 알바까지 하라 그러면 나중에 네 부모님한테 하나뿐인 손녀 고생만 시켰다고 할머니가 엄청 혼나. 할머니가 그동안 희정이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이 억만금이라도 돈 걱정 없이 다니게 해주려고 틈틈이 모은 돈이 있는데 장학금 받더라도 앞으로 대학 가서 친구도 사귀고 더 전문적인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할머니가 주는 통장으로 잘 해봐. 알겠지? 치, 언제 또 그 돈을 모았대. 내가 진짜 못 살아. 의사 되고 싶단 것도 나 때문에 고생만 하는 할머니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또 날 위해서 모든 걸 내주려 하면 어떡해. 나 어릴 때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지금까지 나 키워왔잖아. 다른 할머니들처럼 자식이나 손주들 재롱 보고 효도 받으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상관없이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하는 할머니 보면서 늘 고맙고 미안했어. 그럴 때마다 내가 빨리 커서 어떻게 해서든 할머니 고생시키지 않게 하고 싶었고 또 할머니가 언제 어디가 아프더라도 내가 고쳐주고 싶어서 의사가 되려고 했던 거야.
할머니는 학원도 보내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만 난 이것 또한 내가 원하는 내 꿈이니까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내서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애들 놀러 다닐 때 더 악착같이 공부했던 거야. 나도 좀 있으면 성인이니까 이제 내가 할머니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날 위해서만 돈 쓰려고 하지 말고 할머니 위해서 살아. 내가 꼭 그렇게 살게 해줄게. 아이고, 내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데 참. 우리 똥강아지가 언제 이리 다 컸을까? 아유, 괜히 코가 시큰거리네. 할머니는 우리 희정이가 구김없이 이리 착하게 커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너 위해서 살아. 할머니 희정이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자는 모습만 봐도 기분 좋은데 네가 행복한 게 가장 큰 효도다. 자식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서 네 엄마 아빠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분명 나처럼 얘기했을 거란다. 참, 네 엄마 아빠가 사고 났을 때가 혜정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 아침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는데 어찌나 아찔하던지.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한 나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한 걸음 뗄 때마다 주저앉아 울기 바빴지. 그러다 문득 작디 작은 네가 생각이 나더구나. 그 작고 어린 것이 부모도 없이 혼자 어떻게 살지. 아휴, 딸을 키워본 적도 없는 내가 널 잘 키울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여러모로 막막했었는데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일이 바르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할머니가 해준 거라고 끼니 챙겨준 거밖에 없는데 천천히 뭐든 간에 투정은커녕 지금까지 말썽 한번 부리지를 않더니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 대학을 들어가다니. 할머니는 희정이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해. 우리 희정이 덕분에 할머니가 시간 지나 네 엄마 아빠 만나게 돼도 잘 키우지 않았냐며 당당히 얘기할 수 있겠어. 할머니가 해준 게 없긴 왜 없어. 내 시장에서 하나같이 나 불쌍하게 바라보던 어른들이 눈빛이랑 걱정 섞인 말들이 어린 나이여서도 생생하게 다 기억나는걸. 엄마 아빠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게 뭔지 잘 알지도 못했는데 다른 부모들이 날 부모 없이 크게 된 불쌍한 아이로 만들었잖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큰 잘못 저지른 것처럼 눈치 살피고 놀지도 웃지도 못한 채로 장례 치르는 내내 멀뚱히 가만히 앉아있던 날 할머니가 다시 웃게 해줬고 할머니가 불쌍하단 얘기하는 어른들 혼내줘서 너무 기분 좋았어.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든든했달까. 엄마 아빠는 죽었어도 난 항상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내 편이 남아있단 거 알고 있었어서 그동안 힘들다거나 외롭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할머니가 옆에 있어줘서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거야. 알겠지? 나중에 엄마 아빠 만나게 되면 나 키운다고 할머니가 대신 고생했으니까 당당하게 엄청 큰 소리 치면서 먼저 하늘에 가 있던 시간만큼 효도하라고 해. 난 하늘 말고 여기서 효도할게. 멋진 의사 되고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사주고 할머니랑 여기저기 놀러 다닐 거야. 그땐 내가 용돈 많이 줄 테니까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사. 아이고,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 좋다. 우리 희정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이 놀러 다니려면 아버지 않도록 지금부터 운동하면서 건강관리해야겠는데? 아, 그래. 희정아, 요즘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학대하고 버리는 짐승들도 많다는데 우리 희정이는 행복해야 되는 아이라 이 엄마 아빠도 할머니도 다 너를 엄청 아끼고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잖니. 내 손녀여서가 아니라 희정이 너는 누가 봐도 빛이 나는 사람이고 뭐가 됐든 원하는 바를 다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뒤에 항상 할머니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지금처럼 항상 밝고 당당하게 살아. 알겠지? 10여 년 후 어느 날
할머니, 많이 기다렸어? 빨리 나오려 했는데 교수님이 논문 한번 봐주시겠다 해갖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배 많이 고프지? 아휴, 일하느라 그런 건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할머니도 금방 도착해서 얼마 안 기다렸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희정이가 당직에 뭐에 몇 년간 계속 바빠갖고 얼굴 보고 밥 먹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고 투정 한번 부려봤던 건데. 아휴, 괜히 할머니 때문에 바쁜 시간 쪼개서 밥 먹으러 나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야. 어차피 밥 먹을 시간인데 나야 할머니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지. 그렇지 않아도 곧 있으면 할머니 생일이라 맛있는 거 사주려 그랬는데 계속 시간이 애매해서 언제가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오늘 하루 종일 할머니랑 밖에서 밥 먹고 데이트할 생각에 설레서 일에 집중 하나도 안 돼서 혼났어. 오랜만에 둘이 같이 산책도 하고 쇼핑도 가자. 맞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배우님 이번에 새로 찍은 영화 개봉한다던데? 그거 보러 갈까? 희정아! 희정쌤! 아유, 하루 종일 할머님이랑 데이트한다고 좋아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카드 지갑을 두고 가면 어떡해? 생신이 있어서 맛있는 밥 사드린다더니 지갑 없이 어떻게 사드리려고. 문자에도 답이 없길래 아직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서 뛰어왔어. 자, 여기. 내 정신 좀 봐. 뭔가 허전한 것 같더라니. 오빠 아니었음. 할머니가 할머니 생일밥 계산할 뻔했네. 오늘 당직도 나 대신 서준도 하고 덕분에 할머니랑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됐어. 진짜 고마워 오빠. 병원에서 너 지금 똑바로 하자더니 오빠? 되게 너무 좋네. 앞으로 병원에서도 계속 오빠라고 불러주면 안 돼? 어차피 오빠라고 불러도 동기끼리 친해서 둘이 있을 땐 호칭 편하게 했다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 안 할 텐데. 따지고 보면 군대 다녀오느라 너랑 동기일 뿐이지 내가 오빠는 맞잖아. 안 그래? 그 지금은 우리 둘만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 가득 담아 오빠라고 부른 거지. 티내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 다 해도 눈빛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오빠도 알잖아. 가뜩이나 계속 오빠한테 눈길이 향해서 걱정인데 호칭까지 편하게 쓰다 보면 큰일 나. 우리 둘 다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작은 실수라도 해서 책 잡힐 일 만들기 싫어. 똑같은 실수해도 연애하느라 정신 빠져서 그렇단 소리 들을 게 뻔한데 미리미리 조심해야지. 어휴, 아무튼 매사에 신중하다니까. 이래서 콩깍지 한번 씌워지면 벗어나기 힘들다던데 이런 모습도 왜 이렇게 이쁘고 귀여워 보이는지 모르겠네. 너 좋아하는 사람이 저줘야지 뭐 어쩌겠어.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안다고. 나한테 관심 있는 듯한 애들 보면 내가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 쓰이는지 알아. 그럴 여자도 없겠지만 만약 나한테 다른 여자들이 들이대면 희정이 너도 질투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우리가 서로 임자했단 걸 밝히고 싶었는데 지금은 희정의 의견에 100% 찬성할 테니까 참을게. 대신 우리 결혼할 때쯤엔 내 마음대로 대놓고 붙어 다닐 테니까 각오하고. 알겠지? 맞다. 내 정신이 봐. 할머니께 먼저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인사드려야겠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최희정쌤과 같이 일하고 있는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희정쌤이 지갑 두고 가서 전해주다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저 때문에 계속 기다리셨을 텐데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희정쌤이 평소에 할머님 얘기를 많이 해서 전배사도 낯설지가 않네요. 정말 듣던 대로 고우십니다. 아유, 아니에요. 오늘 당직을 대신 서주신 덕에 회장이랑 오랜만에 시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시간 맞으면 셋이서 밥이라도 함께 하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저도 정말 같이 식사하고 싶지만 오늘은 안 되겠네요. 다음번에 시간 꼭 맞춰보겠습니다. 그땐 제가 할머님께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 드시고 싶으신 것들 생각해 두세요. 아셨죠? 제가 지금 교수님 호출이 와서. 그럼 할머님, 오늘 희정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희정쌤, 저 먼저 갈게요. 네? 네, 종민쌤. 오늘 정말 고맙고 고생해요. 연락할게요. 아유, 귀신을 속여라. 암만 희정쌤, 종민쌤이라고 서로 존칭쓰며 부른데도 할머니가 모르겠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둘 다 광채가 승천해 있더만 뭘. 아이고, 교수 되겠다고 병원에 계속 붙어있길래 힘들까 걱정했었는데 그 괜한 걱정이었네. 연애도 다 하고 우리 희정이 다 컸어. 할머니 놀리지 마. 이래서 내가 조심하자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티 많이 나?
우리 둘이 사귀는 사이란 거 아는 사람이 할머니가 처음이야. 들키면 서로 불편해질 테니까 병원에선 더 신경 써서 거리 둬야겠다. 원래 기침이랑 사랑은 못 숨긴대잖니. 암만 존칭 쓰고 조심해도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른데 어떻게 티가 안 나? 특히 할머니가 우리 희정이 눈빛을 모르겠어? 눈에서 하트가 저절로 나오던데 뭘? 보기 좋구만 왜 그래? 의사들은 연애도 안 한다니. 젊은 남녀가 서로 도우며 이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전쟁통에도 사랑은 싹 텄어. 우리 희정이 연애하더라도 자기 할 일 똑 부러지게 하는 애라 걱정 없고. 경민쌤도 똘똘해 보이더만. 젊은 나날에 일만 하느라 연애도 못 해보면 나중 가서 후회하니까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봐. 짧게 대화 주고받은 걸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첫인상은 인사성도 밝고 싹싹하니 사람 괜찮아 보이더라. 나이는 동갑이야? 아니, 나보다 2살 많은데 나랑 같이 졸업하고 인턴생활 시작했어서 사실상 동기나 다름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고 챙겨주다 보니 이런 사이가 돼버렸네. 왠지 할머니한테 남자친구 얘기하니까 쑥스럽다. 아무튼 나 연애한다 해서 일 내팽개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난 할머니가 제일 1순위고 그 다음은 외과 교수 되는 거니까. 아유, 이제 남자친구도 있는데 언제까지 할머니 보고 1순위래? 종민쌤 서운할라.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면 자기 가족이 1순위가 돼야지. 할머니 죽기 전에 혜정이 결혼하고 증손주 안아봐야 되지 않겠어? 할머니 나랑 30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죽겠다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왜 의사가 됐는지 늦었어? 어디가 아프든지 내가 다 고쳐주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그리고 할머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나한테서 1순위야. 남들은 남자친구 생기거나 결혼하면 순위 바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아니거든. 내가 암만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난 할머니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해. 그건 내가 평소에 워낙 많이 얘기를 했어서 종민 오빠도 이미 알고 있을걸?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서 나랑 30년만 더 같이 살자. 그러라고 오늘도 맛있는 법 사주는 거야? 알겠지? 할머니 배고프겠다. 얼른 가서 밥 먹고 놀자. 1년 뒤 봄. 여기가 음식이 맛있다고 유명해서 어렵게 예약한 곳인데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할머님 천천히 많이 드세요. 이정이도 꼭꼭 씹어먹고. 저희 아버지가 참나 네 엄마 입은 주둥이니? 엄마는 잘 먹든 안 먹든 안중에도 없다 이거야? 이래서 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대더니 내가 겨우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는지 모르겠다. 입맛 떨어져.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긴장해서 어머님 먼저 챙겨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나 봐요. 자리가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글쎄, 난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바로 얹히는 스타일이라 잘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못 헤어지겠으면 조용히 연애만 하라고 너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니? 어른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싫다는 사람 내버려두고 니들끼리 살림을 합치든 식을 올리든 하면 될 것 같고 왜 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냐고.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눈치가 빠르다는데 회장인 그러질 못하나 봐? 종민 아빠가 해외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했으면 종민이가 아무리 졸라대도 알아서 눈치채고 파투를 냈어야지. 자식 결혼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그깟 일정 조율 하나 못할 리가 없잖아. 오죽 시원치 않았으면 이런 자리를 마다하고 출장을 갔을까. 얘, 너랑 다르게 종민이는 엄마 아빠 둘 다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싫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는데 그 성의를 봐서라도 이제 좀 그만 헤어져 주면 안 될까? 애도 아니고 억지 부리다 보면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거란 착각은 그만하란 말이야, 이정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께서 절 싫어하시니까 헤어지려는 노력도 해봤는데 그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고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정도로 이미 1년이 넘는 시간을 만났고 다가올 미래 또한 함께하자는 약속을 했으니 피하지 않고 부딪혀보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를 단번에 좋아하시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주 봐야 저한테 미운정이라도 들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뿐이지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 듣기 싫어.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내 할 바 아니고 그냥 엮이고 싶지 않다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도 해봤는데 왜 자꾸 못 알아듣는 척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어? 사람 짜증나게?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하려 배려해줬더니 어디까지 기어오르려 그래? 난 너 같은 애를 우리 종민이 짝으로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혜정아. 미혼정도 정이랄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쳐다보기조차 싫은데 왜 자꾸 나랑 종민이 앞에서 알짱거리니? 어? 너희 연애하는 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인데 결혼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해볼 생각 아니라면? 우리 종민이한테서 떨어지라 좀, 어? 이거 보세요, 종민 어머니. 이런 자리에서 나까지 흥분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으려 했는데 말씀이 참 과하시네요. 그렇게 집안 어른이라고 과시할 거면 어른답게 말을 좀 가리세야지 나오는 대로 뱉으면 되겠어요. 나라고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겠냐고요? 룸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혜정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한참을 떠들어대던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혜정이나 그쪽 아들이나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데 세상에 둘 다 없는 귀한 내 손녀 마음 짓밟을 정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혜정 할머님, 그걸 꼭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연세에 순진하신 건지 뭔지 무슨 그런 질문을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의사라고 뭐 다 똑같은 의사인 줄 아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능력을 뒷받침해줄 만한 배경이 없으면 말짱 꽝이지 뭐. 예체능처럼 사자 들어가는 직업 또한 돈과 인맥이 가장 중요한 건데 둘 다 없으면 평생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 바쁘죠? 막말로 의사까지 됐음. 작은 개인 병원이라도 갖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차려줄 수 있는 집안이 없으면 일반 직장인들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혜정이가 교수 되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뒤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끌어줄 사람 없이 어떻게 교수가 될 거래요? 병원에 오래 붙어있는 데에서 교수 시켜주는 거면 개나 소나 교수 달지 미쳤다고 밖에 나가 개인 병원 운영하겠냐고요? 손녀가 의사라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알겠지만 할머님, 교수 되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랍니다. 학연, 지연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난다 긴다 하는 집안의 자제들도 많은데 그중에서 백도 돈도 없는 희정이가 교수직까지 올라가긴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할머님 연세가 언제 어디가 아파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연세시잖아요. 가족이라곤 할머니밖에 없는 애가 아픈 할머니를 나몰라랄 리도 없고 앞으로 계속 병원에 빌부터 월급 받는다 해도 결국 버는 주 쪽 병원비를 탕진할 게 뻔한데 제가 어떻게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어요? 남들은 의사 남편, 의사 사위 얻는다고 어깨춤 추면서 병원 기업도 잘만 해주는데 병원은커녕 종민이가 버는 돈까지 할머님 병원비를 쓸 게 뻔한 집구석이랑 가족으로 엮이기엔 저희가 너무 손해죠?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희정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힘도 돈도 없는 집안이기 때문이란 소리예요? 사람이 내면이 중요하지 어떻게 사람을 급을 나누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들이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인데 성격은 어떤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해주는지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겨우 돈 때문에 성급하게 반대를. 저기 회장 할머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저희처럼 여유로운 사람들은 성급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이란 게 결국엔 집안과 집안이 연결되는 일인데 어느 정도 그 위에 맞는 집안끼리 엮여야 편하지. 괜한 욕심에 수준 다른 집안과 엮이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할머님이나 희정이야 저희와 가족이 되면 떨어질 콩고물이 많겠지만 저희가 무슨 기부단체도 아니고 얻는 것도 없이 무작정 퍼주기만 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저야 어찌됐든 동네에서 작은 내과 운영하고 있으니까 종민이랑 이대째 의사인 집안이고 종민 아빠도 대기업 과장인 사람인데 혜정이네 집은 제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처음엔 우리 아들보다도 3살이나 어린 젊은 아가씨라길래
그런 사람 옆에 두면 기운이 같이 젊어지고 좋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종민이는 점점 젊음을 잃어버리고 착해지니 의아했었는데 혜정이 처음 보자마자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밝은 척을 해도 순간마다 독거노인 마냥 얼굴에 그늘짐이 보인달까? 부모 또한 늦기 전 자식과 거리가 생기기 마련인데 낯늙은 노인네 손에 자랐음 착하고 약한 기운이 어디로 갔을지 안 봐도 뻔하죠. 그건 희정이 하늘의 조카지. 굳이 우리 종민이까지 그 안 좋은 기운을 나눠 가질 필요까지 있을까요? 괜히 높은 나무 올라갈 욕심내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되도 않는 욕심을 부리니까 듣지 않아도 될 욕까지 들으면서 망신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우리 정민이 말고 희정이 수준에 맞는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할머님도 희정이도 편하실 테니까 입 아프게 계속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 각자 자식들은 각자 집안에서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예?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집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혼자 소설을 쓰고 있으니 재미있네. 예, 정민 어머니 생각 충분히 알아들었고 일단 정리를 하건 나발이건 당사자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드님은 우리 희정이랑 결혼하겠다고 이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왜 아까부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신 건지 모르겠네.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가 그쪽 엄마한테 폭언을 두고 있는데 말리는 신용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 엄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저 할머님 그게 아니라 저도 엄마한테 이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쉽게 설득되지 않는 분이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해결하고 이런 자리 만들었어야 됐는데 백마디 말보다 행동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 만나보자 했던 게 생각이 짧았나 봐요. 할머니까지 모신 자리에서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희정이를 싫어하시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엄마랑 다시 얘기를 해보. 시끄러. 엄마가 이러려고 휴일에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사람이 좋게 얘기할 때 알아먹어야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이 꼴을 겪는 거 아니야. 어디서 주제를 모르고 우리 집이랑 사돈을 맺으려고. 참나 기가 막혀서. 야, 박종민 너도 엄마가 분명히 말하는데 또다시 혜정이랑 결혼하는 만에 그딴 소리 짓거리면 나중에 병원이고 뭐고 나한테 우리 재산 10원 한 장 주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알겠어? 지금이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뭣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라도 행복할 거란 생각하겠지만 결혼은 장난이 아니라 현실이다. 엄마 아빠가 이 정도로 말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니까 나는 그만하고 엄마 말 들어. 정 외롭고 누구 만나고 싶음 엄마가 전에 얘기했던 아빠 지인 딸이랑 한번 만나보든지. 직업이 변호사라던데 집안도 그럭저럭 보통은 되더라. 우리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잘난 집에 비위맞춰 사는 것보단 우리가 더 잘난 게 나아. 그리고 암만 떨어진데도 부모님도 없이 평생을 늙은 할머니 손에 자란 애보단 훨 낫겠지 뭐. 헤어진 채로 같은 병원에서 지내기 껄끄러우면 옮겨도 돼 아들. 혜정이야 빽이 없으니 다른 병원에 다시 들어가기 힘들대지만 넌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상은 핑계대지 말고 예참에 깔끔하게 헤어져.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헤어지라고 해. 그냥 만나서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얘기 잘 끝나면 바로 식장 예약하려고 나름대로 상견례를 생각하면 맞는 자리인데. 일단 내가 무슨 말해도 엄마 마음 변하지 않을 거란 거 알았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자. 엄마도 하고 싶은 말 충분히 다 했잖아. 나나 희정이나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생각할 시간 필요 없어. 이미 결론이 났는데 우리한테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해? 사람 앞일 모르는 거니까 단정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해결할 테니 오빠만 믿으랬으면서 이게 뭐야?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 둘이 살아서 얼굴에 그늘이 껴있고 빽도 돈도 없는 집안이라 수준이 맞지 않다는 얘기하려고 할머니 모시고 오라 한 거야? 어머님이 아무리 나 싫어하셔도 오빠가 내 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몇 번이고 부딪혀 보겠다는 다짐했었어. 근데 오늘 오빠 모습 보니까 내 착각이었더라. 나한테는 어머니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더니 오히려 오빠가 설득당했나 보네. 사랑보다 부모님 재산에 더 목숨 거는 남자 따위 나도 필요 없으니까 끝내고 싶으면 그냥 끝내자 해.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어.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내 말에 꽤 자존심이 상했나 보네. 그래 희정아,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랬다면 할머니 모셔놓고 망신 주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렴.
원래 없이 사는 애들이 잘난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사랑을 택하는 등 인생 역전 스토리가 들어있는 동화나 드라마에 대한 환상이 있대잖아.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인생인데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자세는 나도 높이 사는 편인데 그 대상이 우리 종민이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오늘 내 얘기에 서운함 느꼈을 수도 있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이라 생각하렴. 그동안 골머리 썩었었는데 오늘은 얘기가 잘 마무리된 듯해서 다행이다. 우리 혜정이가 돈치는 좀 없어도 쪽팔림이 뭔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럴 줄 알았음. 처음부터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할머니 모셔놓고 뭐라 할걸. 그치? 혜정아, 넌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싶니? 난 한 한시도 저것들이랑 마주하고 싶지 않다. 집에 가자. 제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이게 맞아 동네 작은 병원 하나 운영하는 주제에 집안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참. 이래서 우물한 개구리들은 자기가 보는 게 다인 줄 안다니까. 지금까지 혼자 잘났다고 시부렸으니 나도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깔보고 무시하다간 뒤통수 세게 맞는 날이 올 겁니다. 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것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무심코 뱉은 말들이 화살이 돼서 자신한테 돌아오는 법이니까 나중에 발등 찍고 후회하기 싫으면 입 조심 좀 하고 살아요. 나랑 희정이 불러다 앉혀놓고 연설하듯 짓거린 말들이 얼마나 대단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아이고, 임 회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저희 식당에는 어쩐 일로 오신다는 연락이라도 미리 주셨으면 제가 더 잘 준비했을 텐데. 단번에도 찾아주실 일 생긴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임 회장님 연락 받기만 해도 저한텐 영광인 일이니까요. 그나저나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왜 가실 채비를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장군이 여기 지배인이란 얘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괜히 신경 쓸까봐 연락 따로 하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장군한테 미안하지만 음식 맛이 어떤지 먹어보기도 전에 일어날 정도로 불편한 점이 있긴 했어서 오늘은 이만 가봐야 될 것 같고 조만간 다시 올게요. 죄송합니다, 임 회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게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 회장님께서 불편함 느끼셨다면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염치불고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고급진 한정식 집에 음식도 정갈하니 흠잡을 데는 없지만 딱 한 가지 벽에 맞게 사람을 좀 가려서 받아요. 프랜차이즈화된 식당이 아니라 고급 한정식이란 타이틀을 걸었으면 프라이빗하게 해야지. 이렇게 개나 소나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동네에서 쥐꼬리만한 병원 하나 운영하는 게 어디서 감히 겸상을 해대더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예약을 받든 룸을 나누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겸상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분리하면 좋겠네요. 예, 회장님.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생각지 못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총괄팀과 회의 진행 후에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뒷골이만한 동네 병원! 지금 내 얘기한 거 맞죠? 불쌍해서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는데 이 할머니가 진짜 미쳤나? 저런 늙은이한테 회장님이라 부르는 것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아주 미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잘도 논다 놀아. 어떤 할머니가 회장님이면 난 대통령이게. 금은동 중에 흙수저 쪽에도 끼지 못하는 집구석 주제에 어디서 감히 급을 나누라 말아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감히 이런 무례를. 임 회장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딴 소리나 들으실 분 아닙니다. 당장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바로 경호원 호출해서 경찰서 연행할 테니 임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세요. 그니까 도대체 뭔데 자꾸 저딴 할머니한테 임 회장님이라 부르는 거냐고요. 무슨 회장님이길래 말 한 번 세게 했다고 눈을 풀아리면서 사람을 노려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면 누군지 당당하게 말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좋게 말하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살면서 별별 국밥도 못 들어봤어요. 별별 국밥으로 시작해서 별별 백반, 별별 반찬 등 만드신 유명한 프랜차이즈 별별 푸드 초대 회장님이 바로 임 회장님. 별별 푸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만들어주신 거는 임 회장님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지. 현장에서 은퇴하신 후에도 아직까지 외식 어깨 꽉 잡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 조언 한 번 듣고자 식사 자리 원하는 대기자가 좋게 몇백 명은 될 텐데 그 중에 임 회장님과의 겸상이 가장 기나해. 고객이 온 줄도 모르고 대체 뭐 어디서 뭐하는 누구길래 아까부터 자꾸 임 회장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거냐고? 빅해봤자 동네에서 작은 병원 하나 운영하는 의사인가 본데 임 회장님이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나 까부는 거야 지금? 임 회장님과 친분 있으신 대학병원 이사장님과 의사협회 단장님한테 연락만 하면 당신 의사인생 끝장낼 수도 있어. 임 회장님께 흑수저란 소리 갖다 붙인 것만 해도 미친 여자란 건 충분히 알겠다만 웬만해선 불편한 티를 내지 않는 분께 얼마나 심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저렇게 화가 나신 건지. 당장이라도 당신 가족 밥벌이도 못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임 회장님께서 그러지 않는데 나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 목숨 건졌다 생각하고 다시는 임 회장님 심기 건드리지 마. 알겠어? 집에 돌아오는 길 할머니께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작은 실수에도 몇 배는 더 손가락질 당할 게 걱정됐고 부자 할머니가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없단 소리 듣게 하기 싫어 돈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을 일찌감치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비밀로 하셨었대요. 타이밍이 엇갈려 사실을 밝히지 못하다가 상견례를 핑계삼아 말을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이 엎어지게 되면서 또다시 타이밍을 놓칠 뻔했던 거죠. 사실 저도 상견례가 어떻게 시작됐고 끝이 났는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혼이 나가 있어서 아줌마가 하는 말에 반박하지 못한 채로 창피함을 당했는데 지배인님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준 덕에 완전 전세역전 돼버린 거죠. 땡땡푸드의 초대 회장이자 최대 주주란 얘기를 듣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무릎 꿇고 싹싹 빌던 아줌마와 그의 아들 표정이 아직까지 생생하네요. 집에 오는 내내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넌 흑수저도 아니고 얼굴에 그늘이 있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주셨어요.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능력 있고 돈도 많은 할머니랑 사는데 어떻게 그늘이 있을 수 있겠냐면서 말이죠. 회장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가 쟁여는 똑같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할머니일 뿐인데 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가 봐요. 상견례장에서 할머니와 제게 막말을 내뱉으며 모욕감을 줬던 아줌마와 당장이라도 헤어질 것 같던 그 아들이 하루가 뭐다 하고 미안하던 사과와 함께 다시 잘해보자는 연락을 하네요.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고 후회하며 자책하는 게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겠지만 저도 제가 느낀 창피함을 되돌려주고 싶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어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제게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